제 멤버십 가입은 구독 옆 가입 버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 매주 토요일 밤 10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준수입니다. 서울 성수, 여의도, 압구정, 목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후 아파트는 녹물 나오는 데서 살고 있는 소유자들이 개발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지만 재건축은 시장의 공급 물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주로 부동산 심리를 끌어올린다는 주범으로 지목해서 시장에 당선되자마자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 심리가 더 끌지 못하도록 시도를 하셨습니다. 물론 주택 거래를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으라 라고 했지만 이미 조합 설립 전 2년의 실거주 요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1주택을 팔고 상급지로 넘어가려는 수요는 막을 수 없죠. 여기서 도정법상 실거주 요건은 2년 거주하지 않으면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시키는 무시무시한 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재건축 가능 단지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재건축이 더욱 빨리 진행될 거라며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폭락할 거라는 주장을 하는 폭락이들과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폭락이들 발행과는 달리 심리는 늘 오르는 쪽, 긍정적인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재건축을 촉진하는 것은 단순히 민심을 달래주는 정책이지만 재개발을 촉진한다는 것은 정말로 아파트 공급을 실질적으로 이뤄내겠다는 의미라는 점부터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진행 단계에서는 비슷할 수 있으나 공급 물량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5년까지 24만 가구 공급하기 위해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을 어렵게 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시키기로 했다는 건데요. 주거정비지수가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 구역 지정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또한 주민 제한 단계, 사전 타당성 조사 단계, 정비구역 지정 단계, 주민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총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주민 동의 절차를 생략해 주민 동의율 확인 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서울시는 4년 뒤에 24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규제 완화만이 주택 공급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왜 규제를 더 철저하게 했겠습니까? 공급을 더욱더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규제 완화만이 시장에 시그널을 주고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이 정말 안정과는 따로 갔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울발 재개발 규제 완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이미 대한민국 주요 도시는 나이가 들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4년으로 늘어나는 임대차 보호기간에 맞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 정책 싱크탱크 국책연구기관 국토연구원이라고요? 아니, 계약 갱신 청구권 때문에 전세 매물 씨가 말랐는데 뭐라고요? 장난치십니까? 싱크탱크 맞나요? 싱크빅이 아니고요? 정부의 엑스맨이세요? 아니, 이보세요. 2년에 한 번씩 매물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비과세 때문입니다. 특히 신축이요. 이제 광역시는 대부분 등기까지 전매 제한이니 신축에 살고 싶으면 청약 당첨되거나 등기 치자 말자 매도해야만 하는 그런 사정이 있는 매물들만 잡을 수 있습니다. 아니, 말 이어가기 전에 진짜 답답하네. 이거 누구 생각입니까? 아니, 신축에 살고 싶은 사람들은 수두룩한데 당신들 때문에 가점 낮으면 청약 당첨은 언감생심인데 가점이 낮은 젊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신축에 전세로 살거나 수요 떨어지는 구축 매매나 하라는 건가요? 그럼 구축 매매하면 청약 당첨 확률 더 높아집니까? 아니, 청약 당첨에 보유주택 노후도가 점수로 포함되어 있나요? 1주택자는 청약 당첨 확률이 더욱더 낮아진다는 점. 죄송합니다. 그냥 신축 매수하지 말라는 거죠? 매수 기회 주지 않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럼 이해가 되네요. 정책 변경으로 4년에 한 번씩 비과세 노리는 매물이 나온다? 그거 시행하잖아요.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일단 시중에 나와 있는 매물 중 절반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4년 강제 보유하라고 한다면 2년의 기회비용이 또다시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 제도가 무너지고 급격히 월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소유자에게만 짐을
부담시키게 만든다면 시장 자체가 출렁이게 됩니다. 기존 똑똑한 연구원들이 예측한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간다는 거죠. 당장 종부세 등 보유세 증가로 인해 세입자들에게 높은 보증금 또는 월세로 부담이 전가되는 추세인데, 집주인이 사는 동안 집을 팔지 못하게 만든다? 과도한 양도세 중과 걱정 때문에 요 며칠 매물이 잠깐 나왔었지, 잠깐 나왔던 매물도 지금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점 왜 전혀 모르십니까? 아니, 시중에 공급량 늘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파트가 빵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집을 뚝딱뚝딱 못 만드는 거 이제는 아셨을 텐데, 그럼 당연히 규제 완화로 시중에 매물이 쌓이게 만들어야죠. 양도세 완화는 못 해줄 망정 뭐라고요? 보유 4년 해야 비과세요? 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연구원 중에 집을 사고 팔아본 사람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정말 알고 그런 소리 하시는 겁니까? 큰일입니다. 정말. 임차인 보호하겠다는 미명하에 집 가진 자에게 독박 씌우자, 한반도 지배자들이 매우 좋아할 만한 컨텐츠죠. 그런데 정책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직접 집을 갖고 있다 하고 내가 사는 동안 팔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어디서 보상을 받고 싶을까? 당연히 세입자로부터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연적인 심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년 보유 시 비과세, 이런 미친 정책들이 나오려고 합니다. 제발 무주택자분들,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제가 매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께 올해만큼은 집을 사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할 여력이 안 된다면 김포 파주라도 바라보라고 제가 작년부터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김포 파주는 이제 사람들이 살만한 도시로 바뀐 거예요. 인생의 목표는 서울 아파트 등기 치는 것으로 잡되, 강남 아파트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김포 파주부터 둘러 가는 것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나 연봉 7, 8천 받는 대기업 다녀요. 아니, 부끄러워서 어떻게 경기도 사냐고요. 서울 사시는 부모님께서 제가 경기도 산다고 하면 얼굴을 못 들고 다니실걸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아, 그런 부모님 보고 집 팔고 지원해달라고 하던가. 그게 아니라면 부모님 의존 벗어나서 이제는 스스로 해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그리고 서울 아파트 살아야지만 돈 버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깨 좀 피고 가오 좀 사는 것 뿐입니다. 서울도 대한민국 부동산 사이클 중 단편적인 한 부분이니까요. 제발 정신 차리시고 오래 놓치면 야단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